기술지. 운전기사 어때요? 운전을 많이 연습한 사람이 운전을 잘하겠죠. 감정도 많이 다스려보고 시도해보는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도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달인 같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감정의 달인. 그러면 여기서 오영훈 박사인가?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 그 사람이 부부 코칭 같은 거를 TV에 나와서 하잖아요. 그 사람이 터치해 주는 게 뭐예요? 자세를 바꾸세요. 당신은 학교를 더 다녀야 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네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거잖아. 마음가짐이 뭐야? 그게 감정이야. 네. 제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제가 왜 쳐다보는지 선생님 아시겠죠? 알아요? 몰라. 아, 좋은 감정이겠지. 이거는 알겠어. 그런데 이거 왜 쳐다보니 내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쵸? 질문하려고. 땡?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셔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말을 통해서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죠?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우리가 감정을 100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 연륜도 있고 해서 8, 90%는 다 알아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 아,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응? 근데 뭐 때문에 좋은지는 뭘로 알 수 있죠? 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거, 감정의 도구가 말인데 그 말을 하는 기술이 뭐예요? 우리가 부족해요. 부부 생활 70년, 80년 했으면 뭐예요? 100살 돼서 이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황혼이혼 많아요. 황혼이혼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하죠? 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혼을 할까? 그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쳐서 그래. 근데 마음을 다치는 게 감정의 문제고 많이 해서 그렇다면 많이 살았으면 또 많은 말도 했을 텐데 왜 그들이 하면 할수록 상수가 있고 나중에 황혼이혼할까요? 이걸 마크 브랭킷 교수, 이분은 기술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부족하면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 기술이 부족하면 어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연말을 하면 기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운전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뭐 빨리 달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감정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문학 힐링 지도자잖아요. 그거 뭐예요? 사람의 감정을 힐링시킨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럼 가능성이 보여야 안 보여요? 감정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이 바로 마크 브랭킷 교수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감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는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원래 그래. 그러면 어때요?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뭘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는 거지. 그러나 너의 감정이 그런데 말이야. 네 감정을 이렇게 바꾸면 너는 관계가 좋아질 거야. 그럼 관계가 좋아지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이론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에 전 안 읽었지만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왕따였대요. 사회적으로 왕따였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왕따였고 그리고 동네에서 이 사람 동네에 친한 아버지의 친구가 얘를 성폭행을 한 사실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성폭행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얘기할 수 있어. 더 낮은 작은 아이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아저씨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 겁먹지 않았다면. 근데 사춘기 애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춘기에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여기다 고백을 하고 있어. 여러분 책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 근데 이 고백하기를 자기에게서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고 인성이 이상하게 삐뚤어졌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아무한테 할 수 없었는데 자기 삼촌이 문제하고 있는 조카한테 너 무슨 할 말 있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도 이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안 한 거야. 너 무슨 할 말 있지? 이런 질문을 안 한 거예요. 너 왜 그따위로 생겨 먹었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했지. 근데 그 외삼촌이 이 아이의 얘기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준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얘가 이제 그때 막 울음이 나오면서 내가 말이야 그 아저씨한테 이런 일을 당했고 저놈은 내 친구는 이런 일을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울고 나면 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분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정화거든. 이게 힐링이거든. 근데 이 일을 얘가 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막 비난했던 그 아버지가 그 옆집 아저씨를 때려 죽이려고 약방을 들고 나갔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안 생겨요? 내 편이구나. 이러면서 얘가 바로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기술적으로 본 것은 학원에 가서 이 사람도 공부를 한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거를 철학적이나 문도적이나 뭐 이렇게 보지 않고 기술적인 테크닉으로 보는 거 이거에서 자기가 착안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테크닉이라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거 사람이 곧따위로 생겨먹은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바꾸면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정을 발견했다고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러면 기술이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장한 게 룰러 기법이에요. 기법, 기술이라는 얘기잖아. 기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먼저 이렇게 바라볼 때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나의 감정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 자, 이 마크 브레키 박사는 자기가 감정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걸 조절하는 거라고 봤어요. 레귤레이팅, 조절. 조절한다는 게 뭐야? 이것과 이게 많으면 이걸 조금 이쪽으로 옮기고 이게 적으면 이쪽으로 옮겨서 많게 하고 뭔가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절의 방법이 뭐냐? 인식한다. 나도 이거 잘 몰라. recognize. 그래서 여기서 중심으로 할 건 ing로 끝났다는 거지. 전부 다 ing. 뭐예요? 감정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지. 항상 움직이는 거. 그걸 중요하게 봤어요. 먼저 제가 지금 막 울고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왔어. 그럼 제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인식을 우리가 먼저 해가는 거예요. 쟤에 대해서 바라봐 주는 거지. 관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인식을 해. 그리고 이제 걔가 무슨 말을 하겠죠. 너 무슨 그런 할 말이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걔가 뭐 어떤 얘기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라는 거야. understanding. 근데 understand가 아니고 understanding이라는 거지. 이해를 하는 거야. 같이 상호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걔를 이해를 해줘.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말이 생기지.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박을 하게 되는 거지. 아니면 외면을 하든지. 그럼 첫 번째, 먼저 인식을 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럼 이해를 했어요. 제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어. 이해를 했어. 그러면 그 아이의 감정을 명확하게 분류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인지 아니면은 이게 슬픔인지.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울어도 어떤 감정에서는 분노일 수 있어. 막 분해서 울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슬퍼서 울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뻐서도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서 웃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막 그 운동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자기가 골을 넣었어. 그럼 막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우리 인간은 너무 기뻐도 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울음 하나만 가지고 그게 슬픔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그래서 분류하자.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그럼 명확하게 알았으면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알았지. 분노를 갖고 있어. 마크 브레키 박사가 분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아저씨에 대해서, 그 사회에 대해서 막 분노를 갖고 있어. 학생 친구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분노를 억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으면 그게 병이 돼. 합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고 막 병이 된다고 사회적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슬프잖아. 그럼 울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슬플 때 울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잖아. 그렇죠?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내 감정이 카타르시스가 생겨서 나 스스로 치유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들 아니죠. 괜히 앉아있다가 괜히 슬프고 팔자가 좀 그런 거 가지고 막 울어.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 그럼 좀 더 다시 또 살맛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해서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조절하는 걸 그러면 우리 상담사나 달인들이 지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도식을, 기법을 만든 게 룰러 기법이라고 해요. 요 R자. 여기 이게 RULER 5자잖아. RULER. 이게 영어 단어가 아니고 요 R자. 여기 U자. 언더스탠딩의 U자. 그리고 regulating의 팅 아니야? 이거 팅? 팅의 R자. 그리고 레벨링의 L자. L. 그래서 앞자들만 다 딴 거야. 익스프레싱의 E자. 그리고 요거를 조절이 중요하다 해서 맨 마지막에 R자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그냥 얘네들은 자기네들 말이니까 R, U, L, E, R 하고 해서 레귤러 기법이라고 만든 건데 우리는 이러면 더 어려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식한다. 이해하고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류해주고 그리고 표현하게 하자. 표현을 잘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80~90%는 눈치로 다 아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눈치로 알아. 눈치로 아는데 뭐 때문에 쪽박을 깨요? 그 10% 20%의 말 때문에 쪽박을 깨는 거야. 말을 좀 순하게 하고 이쁘게 하고 그럼 관계가 좋아질 텐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말은 좋게 안 해. 그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대부분의 관계를 보면 그래요. 근데 그 관계는 바로 그 10% 20%의 말 감정에 표현되는 그 기법이 부족해서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루어서 표현하는 기법, 감정을 조절하는 기법, 이게 룰러 기법이고 그걸 배워서 예쁘게 말하고 전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걸 배우자. 이런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교수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근데 아무나 과대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서 마크 브레티 교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한테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삼촌이 끝까지 마크 브레티 조카를 끝까지 키웠어요. 근데 이 마크 브레티 교수가 그렇게 그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그렇게 하는 데는 그의 멘토 교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나 홀로 스스로 서기 I can do it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뭘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그냥 대학원으로 바로 가서 그냥 인터넷 보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훌륭한 멘토들하고 같이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마크 브레티 교수가 그렇게 감정의 발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화장실 왼쪽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문짝에 맨날 보면서도 뭐 땅과 왼쪽 여자 화장실 왼쪽 문짝에다 뭐라고 써 있어요? 땅과 여기 예. 땅과 피와
예,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이 문화힐링 지도사들이 그거를 꼭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바쁘고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렇게 시간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헛된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계셔서 여기다가 한글로 써주리라고 했어요. 네? 그래도 이게 대학 강의인데 크게 그냥 쓰세요.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예 오늘만 도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롤러 기법이 첫날이잖아요. 여기다 한글로 썼으면 좋겠다는 분 예. G자가 빠졌어요. 조절이. 어디? TING. 어디가 여기? 지가 빠졌지? 레귤레이팅 이거 원 발음은 안 해, 그지? 네. 그래서 좀 부담 가지실까봐 제가 한글로 좀 써드리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그걸 안 썼네. 레포니즘. 네, 마지막 뒤 과정은 아무입니다. 네. 자, 우리 또 한 분의 대표님이 계십니다. 네. 대표님은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추석 때 다사다난한 복잡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대표님도 준비하세요 그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못 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셔서 과제를 내드렸으니까 놀이를 한마디 하시더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네. 롤러 기법이 뭔지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롤러 기법. 롤러 기법. 롤러 기법. 롤러 기법. 대충 우리 그 정미과 대표님이 너무 훌륭하게 잘하셔서 이해가 가죠. 근데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저는 책으로 읽을 때하고 귀로 들을 때하고는 이게 인지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들으면 내가 꼭 듣고 싶은 이야기만 기억에 남아. 그저 전체적인 그런 게 다 입력이 안 되고 기억하고 싶은 거 그것만 기억이 남더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린 걸 보셔도 되고 책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셨죠? 오 대표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박수. 네. 네. 롤러 기법이라는 노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안에 이거 안 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아니요. 저기 녹화 때문에. 녹화가 잘 안 돼요. 꼬였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거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걸 발표를 하라고 하셨는데
발표를 하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못 듣고 그래서 이제 올려놓은 내용도 추석 때라 그냥 막 친척들 오고 뭐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젯밤에는 땅콩이 작년에는 땅콩을 10월 달에 추확을 했는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땅콩이 벌써 9월 중순 추석 전에 벌써 이제 막 고스라졌어요. 막 그런 거. 날이 뭐 그래가지고 보니까 땅콩이 이렇게 잡아 당기면 뿌리까지 아주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고스라져가지고 잡아 당기면 위에만 그냥 떡 하고 그래서 땅콩을 호미로 캤어요. 어제. 맛있겠다.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알지도 못하고 못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잠깐 속성으로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 마 대표님이 요거는 가 대표님이 만든 표인가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교재에 나와요. 네? 책에 나와요? 예. 책에? 거기에서 우리나라 교수님이 설명하는 데 나와. 내가 지금 제가 쪽에 보시면 나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볼 때 이해를 할 때 원래 순서적으로 할 때는 인식과 이해와 분류와 표현 그 다음에 조절로 가는 코스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한테 보내준 그 순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룰러 기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룰러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다 되는 다 대한대로 써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U, L, E, R.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글씨의 앞자니까. 이니셜이니까. 대문자. 이 끝에만 첫 글자만 모아서 한 거니까. 예.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이렇게 쓰게 되는 이런 단어가 사전에는 없거든요. 없죠. 없는데 요 끄트머리 요거를 요거 첫 글자만 모아서 한 거니까 항상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니셜은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과 대표님이 설명하시기 들으면서 이해를 잘 하고 그러면서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해준 거에 맞춰보면 제 생각에는 제가 이해를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감정 조절을 고리 빨간 글씨를 한 거는 조절이 목표거든요. 최종적으로 조절을 목표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이름표를 붙인다면 어떤 감정이냐 한 거 라벨을 붙이라는 얘기예요. 라벨을만 들었지 라벨. 라벨 붙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라벨링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름을 붙여서 분류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 이제 조절까지 내가 나를 아니까 된다는 그런 코스로 이제 가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게 여기 이 도표에는 사실 이해의 순서를 말하면 여기서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왔다가 이리 가는 최종 목적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도 이게 도표가 이렇게 나오냐고 질문한 이유는 차라리 이제 이렇게 하면 조절을 가운데로 이렇게 고를 잡으면 여기다 인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시계 방향으로 가니까 인식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여기 표현 아니야 분류 분류 그 다음에 표현 이렇게 해서 방향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이해를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이걸 딱 보고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시계 방향으로 순서를 잡자. 그래서 인식과 이해와 분류와 표현, 그 다음에 조절로 이렇게 이제 이게 이 마크 베키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가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최종 목표, 감정 기법의 최종 목표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감정의 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식이고 이해를 해야 하고 분류를 해야 하고 표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합해져서 나오는 게 조절이라는 거죠. 계단식 인식이 아니고 우리가 할 적에는 일단 편하게 계단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이것들의 협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감정의 조절이에요. 오케이.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을 안 읽어본 상태에서 이거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해를 기억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순서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 대표님 얘기는 여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단계적인 것보다도 이런 과정을 근데 이제 단계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내용들이 볼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것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다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발표자로서 제 이제 얘기를 좀 한다면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요 이번 과학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이 책을 이제 감정의 관련 책을 저도 꼭 사서 봐야 되겠는데 네,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감정의 발견 네. 그 다음에 그 네, 핸드폰. 엘렌지 화이트 여기 있었는데 없어. 자서전 사셨죠? 네. 이거하고 저는 그 와이프인의 책 가운데서 또 하나가 있는데 25인 마음과 책 밑에 있나 본데. 마음과 품성과 인격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저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번 기회에 나는 요 세 가지 책을 공부해야겠다,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물론 이 책은 제가 읽은 책이고 이 책도 읽은 책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되는 과목이에요. 이번 1급 과정이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인데 이제 우리가 자서전을 쓰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이제 글쓰기를 통하여 힐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무엇과 연관되는가 하면 여기 이제 마크 브리키 교수는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원리를 찾아내셨지만 엘렌지 화이트는 이 영감받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품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 저는 여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에 아주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마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또 다른 책이 하는데 이 책은 없는 책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의 마음과 너의 운명. 이거는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지.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갈 마음도 없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와 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지금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런 말 쓰지요. 지금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럼 지금 내 마음은 아니야. 이거는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일까요? 나쁠 때 하는 말일까요? 아주 힘들 때. 네. 불편할 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은 불편한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는 뭐냐면 내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 그 평정심을 찾은 그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평정심을 찾은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책의 중요성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마크 프레틱 교수가 이 롤러 기법이라고 하는 감정의 발견을 이 원리를 하나의 이 도표로 이렇게 딱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을 하나의 도표로 완성을 하면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쪽을 이거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거 꼭 한번 봐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마음이 이렇게 되겠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생겼는데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마음이 이 책에 의하면 마음이 말이에요. 여기 맨 위에가 영혼의 갈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음의 상층부가 있으면 여기 이성과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상력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 의지력이 있어요. 의지력. 그 다음에 여기에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근데 이 마음 밖에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몇 개예요? 5가지죠. 시청, 후, 미, 촉이라고 해요. 시, 청, 후, 미, 촉. 5가지 감각기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이 이 5가지를 뭐라고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을 컨트롤해야 되고, 우리의 귀를 컨트롤해야 되고, 우리의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본성으로 들어가거든요. 본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의지력이 이 의지력 아래 또 하나 있네. 이 마음이 위에 있는 거고, 여기 의지가 있는데 의지가 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팔이라 그래요. 손. 그런데 의지가 나와가지고 이 본성과 자제. 한쪽 의지가 우리 본성은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성으로 들어가면 본성적으로는 사람이 악해요. 이기적이야. 그래서 본성에 따르려고 할 때에 의지가 이 위에 이 이성과 감성과 상상력과 이런 모든 걸 통하여 이 영혼의 갈망이라는 건 일종의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심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의지가 이쪽을 막고 이쪽을 주면
이기는 거예요. 하루를. 그러니까 저는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를 청소년들한테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젊은 아이들한테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청년들이 청년 시절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먹느냐 하는 이 기억들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시청공촉이라는 걸 통해서 본성이 의지가 이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성과 감성과 신앙의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힘으로 의지가 자제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훈련받는 일.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지금 네 마음이 지금 유혹받느냐? 그러면 유혹받아요. 내가 오늘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 않고 농땡이 치고 싶어요. 그럼 네 마음이 지금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네가 뭘 봤지, 뭘 들었지. 그것이 네가 유혹돼가지고 네 본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네 의지가 본성으로 기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나 이 양심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네가 네 자신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막 율곡의 좌우명이 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홀로 있을 때도 내 생각이 흐트러지냐고 의관을 바르게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네 마음이 본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지금 네 마음은 그렇게 지금 끌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걔가 교회에서는 목회할 때 목회하고 이제 상담도 해야 돼. 목사는 상담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오거나 교인들이 오거나 뭐 이럴 때 그 끌탕하는 그 마음, 때로는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도 하고 그럴 때 그 원인을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자기 마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뭐 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 인식. 네.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느 쪽의 감정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고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조절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주말 봉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는데요. 어머니가 오셨어. 목사님 이 얘기를 우리 아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뭐 좀 줄 게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록으로 가져갔던 이 도표하고 이거를 그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머니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들한테 설명해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우리 교수님이 이분 강의하면서 이 감정에 관련 책을 얘기하면서 제가 가르치고 생각해 왔던 그런 것들하고 너무 이게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요 책 말고 요 책하고 요 책 두 가지 책도 같이 한번 이번 기회에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다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정말 굉장히 차원 높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이 롤러 기법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그 자료들을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동영상 다시 올릴 때 한번 더